요즘 데이터가 왕이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모든 결정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 이게 거의 뭐 진리처럼 여겨지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이 단단한 믿음, 데이터 기반이라는 생각에 한번 제대로 태클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이야, 시작부터 좀 세죠? 19세기 영국 총리였던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인데요. 데이터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를 아주 그냥 제대로 꼬집는 말입니다. 통계,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딱 보면 엄청 객관적인 사실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또 다른 종류의 거짓말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이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험 결과가 바로 데이터예요. 물론 데이터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 데이터가 미래까지 완벽하게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경향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그게 귀납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경험이나 관찰을 바탕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거의 모든 게 사실 이 귀납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귀납적 추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 하고,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황이 지금과 비슷해야 하고, 또 데이터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에선 이 규칙들이 너무나 쉽게, 정말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데이터만 믿었다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한때 기적의 신약이라고 불렸던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너무 좋아서 진짜 모두가 이 약 하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 딱 40명. 이 신약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했다는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고작 40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무려 90%라는 성공률이 나왔던 거죠. 네, 바로 귀납의 첫 번째 규칙, 데이터가 충분해야 한다는 게 깨져버린 겁니다. 40명이라는 너무나 작은 표본에서 나온 결과는요,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대표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결국 수천 명을 대상으로 규모를 키워서 다시 시험해보니 이 약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 엄청난 위기도 결국엔 과거 데이터에 대한 맹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던 믿음이 뭐였냐면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왜? 과거 수십 년 데이터가 계속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이게 바로 귀납의 두 번째 규칙, 맥락이 같아야 한다는 걸 완전히 무시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었는데 과거 데이터라는 백미러만 보고 엑셀을 밟은 거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평균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의 평균값이 어떻게 진실을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어떤 도시의 여름 평균 기온이 30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와, 너무 좋죠? 살기 딱 좋은 날씨 같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평균은 분명 30도인데 실상은 어떤 날은 막 45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이상 저온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규칙, 편차를 고려하라가 무시된 결과예요. 평균 30도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는 이 도시의 살인적인 날씨를 전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런 데이터의 함정들이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세계에서는 과최적화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과최적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AI가 받은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 시험 족보를 너무 완벽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족보에 있던 오타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실제 시험에서 조금만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죠. 과거 데이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미래를 예측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귀납적 추론의 궁극적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B 시나리오 좀 보세요. 훈련 정확도, 그러니까 족보 풀이 점수는 거의 100점이에요. 완벽하죠?
근데 실제 성능, 실전 시험 점수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바로 과최적화예요. 과거 데이터의 진짜 패턴을 배운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만 있던 우연한 소음까지 다 외워버린 거죠. 핵심은 무조건 복잡하고 정확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일반화 능력과의 균형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데이터만 믿는 건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안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 귀납을 뛰어넘는 훨씬 강력한 생각의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귀납의 짝꿍으로 연역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귀납이 내가 본 까마귀는 다 깜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부분에서 전체로 올라가는 상향식이라면요. 연역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큰 원칙에서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도 죽겠네. 이렇게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방식이에요. 근데 연역도 만능은 아니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하는 그 대전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같은 거요. 만약 그게 틀리면 예를 들어 모든 백조는 하얗다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결론은 그냥 틀린 답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궁극의 사고법이 바로 제1원칙 사고입니다. 이건 그냥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이런 통념이나 유추를 다 버리고요. 문제를 더는 쪼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해답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로켓은 비싸다는 통념 대신에 로켓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금속, 연료 가격은 얼마지? 라는 제1원칙에서 시작해서 로켓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버렸잖아요. 또 다른 예로 투자계의 거물 레이 달리오는 경제 위기를 예측할 때 복잡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반복되는 패턴, 즉 제1원칙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래요. 첫째,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게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둘째, 그 문제를 더는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잘게 나누는 거예요. 셋째, 그 하나하나에 이거 진짜 맞아? 왜? 라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확인된 진실들만 가지고 처음부터 답을 다시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데이터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지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이 아닙니다. 둘째,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둘쭉날쭉하면 귀납적 추론은 실패예요. 셋째, AI의 과최적화가 바로 그 실패의 현대판 버전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혁신은 데이터를 넘어서 문제의 뿌리까지 파고드는 제1원칙 사고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다음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가 할 때 스스로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남들이 하는 걸 그냥 따라하고 있나? 아니면 나만의 제1원칙에서부터 해답을 만들고 있나? 어쩌면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